인요한, 친윤 핵심 향해 서울서 출마하면 어떠냐? 네, 기존 지도부 친윤 핵심. 아까 저희 이철규 전 사무총장 친윤 핵심이죠. 요거는 아마 이제 뭐 반박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친윤 핵심을 향해서 서울서 출마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목소리로 좀 들어보실까요?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들 정정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그분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새로운 충격적인 걸 던질게요. 그분들이 서울에서 출마 좀 하면 어때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예. 네, 저는 모두가 다 서울이 수도권이 굉장히 커요. 100명이 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설 때가 됐어요. 네. 지금 서울에서 출마하면 어떠냐라고 친윤 핵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친윤 핵심 장해찬 최고위원님. 아, 제가요? 네. 인요한 위원장이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서울 출마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어디 됐든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늘 밝혀왔고요. 네. 다만 오늘 아침에 인요한 위원장이 또 라디오 인터뷰 출연해서 네. 이철규 사무총장의 인재영입 위원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정치 관행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뭐 지금의 어떤 당직 인선이나 이런 거 능력에 맞게 잘하면 된다. 중요한 건 힘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이다라는 뚜렷한 소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힘 있는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친윤이나 주류 또는 저희 지도부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안건을 공식적으로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호 안건이 나온다면 그게 뭐 중진 의원들에 대한 연임 금지가 될지 또는 뭐 수도권 출마 종용이 될지 무엇이 됐든 당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네. 이게 국민 여론이 박수를 친다면 지도부가 아무리 세도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다만 국민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면 네.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인 것이고요. 네. 뭐 친윤 핵심이나 뭐 3선 이상 중진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수석 참모, 뭐 비서관급 참모 이런 사람들도 뻔히 우리가 당선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이 아니라 이왕이면 격전지로 나가주는 게 좋겠죠.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 안에서 네. 모두 조금씩 희생하고 기득권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만 감동이 있고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요것도 좀 같이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 최고님. 그럼 지금 말씀은 장 최고님 일단 개인 생각이신 건데 네. 친윤 전반도 이 안에 대해서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제가 보니까 흔쾌히 오케이에서 받아들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 네. 근데 이게 굴러가면 네. 뭐 친윤이 아니라 친친윤이라 해도 이거 못 막아요. 왜냐? 가장 무서운 건 국민 여론이기 때문이에요. 2호 안건 뭐가 될지 제가 아직 모릅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던졌는데 국민들이 박수치고 언론에서 사설로 이거 네. 받아라. 뭐 매일경제에서 일면에 이거 좋은 혁신안이다 해버리면 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그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국민의 눈높이이고 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걸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네. 아니라 2호 혁신안이 나왔을 때 국민들과 언론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그 평가가 긍정적이면 그 누구라도 이걸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네. 이거 국민이 얘기를 하면 국민 눈높이 안 따를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가볼까요? 인요한 이번엔 친윤계 서울 출마하라. 3년임 초과 금지도 만지자. 네, 사실 친윤계 서울 출마하라라는 얘기보다 먼저 얘기가 나온 게 지금 3년임 초과 금지죠. 동일 지역에 대해서 3번 연속, 3번 이상 당선이 된 사람은 이제 좀 험지로 가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요 안, 오늘 아마 혁신위가 이제 회의를 열고 어떻게 보면 요 두 번째 혁신안으로 요 안, 동일 지역 3선 이상 금지안을 땅땅땅 내릴 것 같다, 만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실 연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가 또 관건이기도 합니다. 연속 3번 당선되는 것만 맞는 거냐. 한 지역에서 어쨌거나 3번이 당선이 됐으면 이거는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냐. 여기에서 아까 앞부분에 한참 얘기했었던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당사자도 원하지 않는 뭐 징계 취소 같은 거 하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 김기현 대표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수도권 중진 험지 차출론 이런 거, 명남 중진 험지 차출론 같은 거 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김기현 대표의 이익을 대변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잡으면서 뭐 네. 3선 초과 연임은 이 제한이다 이렇게 하면은 네. 그게 딱 이제 예전에 한번 불출마했던 장제원 의원이나 한번 시장하느라 건너뛰었던 김기현 대표를 위한 맞춤형 조항이거든요. 연임을 붙여버리면 쭉 연달아서 해야 되니까 중간에 한번 쉬신 분들은 안 되고 거기에 장제원, 김기현이 포함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상우 의원님. 네. 일단 장제원, 김기현 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역 기득권이 연속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그 한 지역에서 쌓여가는 그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저 제안이 있었는데 연임이 아닌 그냥 3선 제안은 논의된 적은 스트레이트 없어요. 3선이 아니고 네, 꼭 스트레이트 3선이 아닌 그 이른바 3선을 제안하자는 움직임은 원래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근데 지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것까지 제안하는 거라면 네. 그거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근데 아마 연임이라는 표현을 붙인 것 자체가 네. 거기서 꼭 그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라기보단 어느 한 지역에서 12년 동안 강력하게 성을 쌓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이어가게 하면 신인이 경선으로 이기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가서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보자. 그리고 한 지역에서 3연임을 하는 동안 네. 만약에 다음에도 또 출마해서 4선이 되고 싶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전국적 인지도로 붙어서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헌신해봐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3년임 제한하는 게 꼭 누구 하나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민주당의 경우에도 결국 저 혁신위에서 네. 뭐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혁신안으로 제안하는 데조차 저거는 빠졌어요, 결국. 네. 단지 권고안으로 일부 혁신위원이 인터뷰 과정에서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그 우리 중진들이 이런 걸 좀 많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적 제안만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뭔가 제3의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면 네. 그게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여야가 얼마나 이번 공천 과정에서 혁신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쟁점일 거고요. 마치 여기서 무슨 꼼수로 또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예를 들면 지금부터 초선이다. 3선이건 4선이건 5선이건 네. 지금부터 초선이고 이제부터 세 번까지는 가는 거고 그 이후부터 제한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이제부터? 분들. 네. 그러면 이른바 24년도에 제22대 총선에는 아무 혁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꼼수죠. 그러니까 그런 제안이라면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여야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공천에서 어떤 혁신을 보여주느냐가 이번 22대 총선에서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하신 좀 뜻밖의 꼼수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지금부터다라고 말씀을 하신 김민수 대표님 짧게. 네, 아까 저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저 비판이요. 저 안건 삼성 연임이 이준석 혁신위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혁신위원이라서요. 네, 그때 안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3선 이상 연임 금지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이 조상호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단지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무작정 희생해라가 아니라 한 지역에서 3선 연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므로 네. 이것을 당에 어느 정도 헌신할 수 있는 영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내자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3선 했으니까 그만 딴 데로 가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야에서 동일하게 비슷한 혁신안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당이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24년 22대 총선에서 네. 분명히 판단하실 겁니다. 요 사안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향후 어떻게 흐름을 좀 잡아가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